어라? 이 목소리는? 어딘가 낯이 익은데. 누구지? 누구였더라? 분명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인데. 누구더라?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에 잠긴 리차드 안의 머리가 번뜩입니다. 생각났어. 이건 재수 씨 목소리잖아. 그렇다면 설마 아빠에게 돌아온 유진이의 사라진 핸드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DNA 샘플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여진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마침 집 밖에서 서성이던 리차드 안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신여진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방울과 황진구가 하는 대화를 들었죠. 엄마, 회장님 DNA가 오염됐대요. 황진구의 말을 몰래 엿들은 리차드 안은 생각합니다. 역시나 유진이 엄마의 DNA도 오염된 것이 맞군. 리차드 안은 이미 6년 전 유진이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남긴 1살짜리 아들, 지금은 7살이 되어 있을 은총이를 찾고 있었죠. 리차드 안의 머릿속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자신의 DNA 샘플이 오염되었고 신여진의 샘플도 마찬가지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유진이의 교통사고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100% 사건이죠. 살인사건. 한편 정신을 차린 신여진은 DNA 샘플이 오염된 일이 누군가가 자신과 유진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동안 너무 경찰만 믿고 기다리기만 했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졌습니다. 안 되겠어. 경찰도 못 믿겠어. 국과수에 직접 가야겠어. 순간 뜨끔해진 최명진은 어쩔 줄 몰라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되었죠. 태연한 척 뻔뻔하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기를 합니다. 다급해진 최명진은 양아치를 만나 샘플 조작한 게 들통나면 어쩌나. 빠져나갈 방법이 있냐 물어보지만 방법이 있다. 돈이면 다 된다. 근데 이번엔 좀 많이 든다며 다시 한번 최명지에게 삥을 뜯는 양아치입니다. 부동산 말고는 현금이 부족했던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회사 경비를 부풀려 돈을 빼내도록 지시하죠. 엄마, 나한텐 더러운 거 안 묻히게 해준다며? 나를 회사 돈이나 횡령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거 사. 더러운 것 좀 묻으면 어때? 혜성그룹이 네 것이 될 텐데 더러움이 대수야. 성공한 사람들을 봐. 그 명성만큼 추악하잖아.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던 윤세영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죠.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이번엔 경비를 횡령하지만 점점 더 양아치에게 갖다 바칠 돈이 필요해진 두 모녀는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더 큰 돈을 횡령하게 될 테지요. 쫓겨날 명분을, 아니 둘 다 쇠고랑을 찰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네요. 얼마가 지났을까? 고 변호사는 리차드 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죠. 선생님, 드디어 은총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섬마을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을 찾다 보니 그게 구하나와 이은총이었던 것이었죠. 고 변호사님, 우리 은총이와 구하나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요? 고 변호사에게 받은 정보로 구하나의 집을 찾은 리차드 안은 깜짝 놀랍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내가 중절모를 씌워줬던 그 이쁘장한 남자아이. 그 아이가 우리 유진이 아들이었다니. 그 아이가 내 손자 은총이었구나. 은총이의 유치원도 몰래 기웃거립니다. 은총아 할아버지야. 당장이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괜히 섣불리 나섰다간 은총이 마저 유진이처럼 될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유진의 사진을 보며 펑펑 우는 리차드 안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처음엔 유진이의 사고가 신여진에게 회사를 강탈당해 몰락한 사람들 중 하나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 사람들의 소행이라면 유진이의 죽음을 진작에 알려 신여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더 큰 복수였을 텐데 유전자 샘플을 오염시켜서라도 유진이를 찾는 걸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유진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다면 이건 분명 유진이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뒤통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맞는 법이지. 리차드 안의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신여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신여진의 뒤통수를 칠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신여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악행을 막을 방법은 그녀의 몰락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윤성우, 리차드 안입니다. 유진이의 실종과 죽음이 신여진이 그동안 쌓아온 악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여진 주변에 가까운 인물들 모두가 유진이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따르르릉. 리차드 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아니, 따님께서 선생님을 돕는 것 같아요. 사건 당시 사라진 윤유진 씨의 핸드폰을 찾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유진이 핸드폰이요? 리차드 안의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날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선생님,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더랬죠. 6년 전 사건 당시에 경찰들이 탐문을 하며 목격자를 찾았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핸드폰을 습득했지만 사고당한 여자의 핸드폰이라는 확신이 없었죠. 또한 이미 한참 지난 사건에 끼어들어 경찰서에 불려다니길 꺼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 자신이 습득한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은 줄도 모른 채 잊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년 전 사건 현장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6년 전 뺑소니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분께 1억 원을 후수하겠습니다. 목격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1억이라고? 이 핸드폰이 정말 1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 목격자는 조심스레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기요. 제가 6년 전에 핸드폰을 하나 주었는데 아무래도 사고로 죽은 여자분 핸드폰 같은데 이게 돈이 될까요? 그렇게 고 변호사는 그 사람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명함 한 장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이 휴대폰이 그분께 맞다면 현상금대로 후수하겠습니다. 목격자는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벌써 1억 원이 생긴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났을까? 고 변호사는 포렌식을 마친 핸드폰과 USB를 들고 리차드 안의 호텔을 찾습니다. 리차드 안은 건네받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헉, 이것은? 리차드 안이 화면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크게 소리내어 우는지 고 변호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리차드 안이 보고 있는 것은 죽은 유진이의 사진 폴더였죠. 그곳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구하나와 한강에서 라면 먹는 사진, 그리고 한 살 은총이 사진과 미국 생활의 사진. 결정적으로 어릴 적 한국을 떠나기 전 구하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있었죠. 누가 봐도 우리 유진이었죠. 유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구나 유진아. 리차드 안은 한참 동안을 울기만 했습니다. 고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사건 당일 통화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는 미국에 살았지만 다행히도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있었죠. 자동 통화 녹음 기능으로 그날의 통화가 저장되어 있었죠. 사건 당일 유진이가 통화한 사람은 2명이었는데요. 구하나라고 저장된 번호와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였죠. 구하나와의 통화에선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뿐이었죠.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의 녹음을 듣는 순간 리차드 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라? 이 목소리는? 어딘가 낯이 익은데. 누구지? 누구였더라? 분명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인데. 누구더라?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에 잠긴 리차드 안의 머리가 번뜩입니다. 생각났어. 이건 재수씨 목소리잖아. 그렇다면 설마? 리차드 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기분이었죠. 우리 유진이가 사망한 날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재수씨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리곤 자신이 아는 최명지를 떠올려 봅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웃음. 언제나 신여진의 눈치를 살살 보며 아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털썩.
다리에 힘이 풀린 리차드안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뒤통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맞는 법이지. 이럴 수가. 우리가 재수 씨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니. 유진이가 죽으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다름 아닌 재수 씨였구나.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오릅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 사람이 죽은 내 동생의 부인이라니. 절대 용서 못해.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찢어 죽일 인간 같으니라고. 돈 때문에 자기 조카를 죽이다니. 모든 걸 지켜보던 고 변호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녹음 파일이 최명지 씨라고 해도 교통사고의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최명지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역시나 변호사는 다르죠.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리차드안입니다. 저쪽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리차드안은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그렇게 합시다. 띵동. 퀵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최명지는 한 통의 퀵 서비스를 받습니다. 노랑 봉투 속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네가 6년 전에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뭐야? 이 기분 나쁜 내용은 6년 전이라고? 불길한 기분이 든 최명지는 조심스레 USB를 연결합니다. 녹음 파일 한 개가 들어있었고 그것을 클릭한 순간 최명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죠. 자신과 윤유진의 통화 녹음이었죠.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떨고만 있었죠. 순간 최명지의 폰이 울립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여보세요.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최명지에겐 충격이었죠. 당신 내게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이면 얼마든지 줄게. 옳거니 걸려들었어. 최명지가 거래를 제안했다는 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았죠. 리차드안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너 누구야? 최명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을 신방울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래? 리차드안이 이를 바득바득 깔며 다짐합니다. 두고 봐 최명지.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지옥이 될 거야. 딸을 잃은 아버지가 그려낼 복수. 하루하루 피가 말라갈 최명지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벌써부터 웃음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